네, 앞서 보신 뉴스, 이렇게 되면 입대하면 제대할 때까지 사회랑 단절된다는 그 말도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 취재하는 강정규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이 뉴스 보시고 눈이 휘둥그레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직업 군인인 군 간부 말고도 이 병사들이 병영 안에서 휴대폰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방부 취재단이 근처에 있는 부대 한 곳을 다녀왔는데요. 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병사들이 사회에 있을 때처럼 스마트폰으로 전화도 하고 또 검색도 하고 영상을 보거나 게임도 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군부대 아니다 보니까 약간 보안상 약간의 제약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평일 일과 동안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일과 후인 저녁 6시부터 점호 직전인 밤 10시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전일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보안 문제 때문에 이 촬영이나 녹음 같은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가 사용 허가 시간 외에는 휴대폰을 한 대 모아서 통합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 통합 보관은 뭐 네모반이라고 하나요? 그럼 각자 알아서 통합을 하고 그 시간을 지키는 건가요? 네, 오늘 갔다 온 부대를 보니까 조그만 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함별로 병사들의 이름을 적어 놓고 자신들이 소유한 핸드폰을 거기에 보관해 놓고 밤새 충전하고 정해진 시간에 꺼내서 쓰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잘 지키는지 좀 지켜보는 눈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겠죠. 이 병사들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좀 장점은 뭐 당연히 지금 보신 그대로일 것 같고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동안 36개 부대에서 시범 운용을 해왔는데요. 설문을 해보니까 뭐 장점으로는 이제 병역 내 고립감 해소 이런 것들을 꼽았고요. 또 공중전화보다 이 핸드폰을 썼을 때 통신 비용이 월 한 3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병사들 개인마다요. 또 이제 정보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동영상 강의 같은 걸 시청할 수 있다 보니까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되더라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단점은 이제 장병들이 도박 사이트라든가 음란 사이트 같은 유해 사이트에 접촉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휴대전화를 들여오다 보면 또 그로 인한 빈부격차가 드러나게 되니까 위화감이 조성될 수가 있겠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 중에 하나가 이 휴대전화 이용 시간을 넘겨서 계속 몰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우려거리 중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보안 유출 문제일 텐데요. 근데 사실상 이 시범 사용했던 부대 안에서는 의외로 또 보안 유출 사고는 뭐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다만 군 당국 입장에서는 이 보안 유출이 되면 워낙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안 앱을 개발한다든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최대한 강구해서 내년 상반기쯤 전체 병사들에게 확대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전면 시행 여부는 결정하겠다. 그럼 그 시간 안에는 누구와 뭐 이른바 카톡을 하든 문자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 현재는 시범 적용이 되고 있어서요. 이제 36개 부대 안에서 시범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자친구 있는 병사들한테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자,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모병제냐 징병제냐 이것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는 측면이 있는데요.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병제 국가인 독일, 그리고 사실상의 모병제 국가인 중국, 그리고 징병제인 러시아 조금 다르긴 한데 일과 후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카메라 같은 것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선에서 어쨌든 우리보다는 좀 나은 면이 있는 겁니다.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와 같이 이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징병제 국가인 베트남, 터키, 브라질 등입니다. 국방부는 이 민주국가에서는 이 핸드폰 사용, 병사들의 핸드폰 사용이 이제 대체적으로 허용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사에 따른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 뭐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라든가 또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런 선에서 정면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휴대전화 사용하는 것과 함께 또 내년 2월부터는 이 부분은 좀 시행이 확정된 것 같은데 평일에도 외출을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평일 일과 이후인 오후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4시간 동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과가 끝나고 부대 밖으로 장병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개인별로 월 2차례 이내로 제한이 되고요. 부대 병력 30%, 35% 이내, 그러니까 휴가자를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외출을 허용해 주는 방안을 지금 마련을 했고요. 대체적인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2월에는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고참만 가고 뭐 그러는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좀
균형을 잡아서 순서를 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밖에도 이 병사들이 외박할 때 이동 범위를 제한하는 위수 지역 이것도 좀 풀린다고 하는데 폐지가 되는 겁니까? 이 폐지라는 표현보다는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위수 지역이란 어떤 부대가 지역을 지키는 어떤 지역적 범위를 말하는데 그동안 우리 병사들 외박을 나와도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육군 7사단 같은 경우는 강원도 화천이고요. 21사단은 강원도 양구 등지죠. 에서 외박을 나와봤자 결국 갈 수 있다는 곳이 읍내 혹은 네. 읍내에 있는 PC방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장병들의 어떤 이동 권리를 너무 제한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면 폐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왔었는데 네. 아마 뭐 지역 상인들의 반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군 당국이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단장 그리고 군단장에게 각 지역별 사례에 맞게 어떻게 보면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협의해서 지역 사정에 맞게끔 이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라고 일임을 하려고 하고요. 예. 대체적인 기준은 있는데 유사시에 부대로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 이내의 거리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장병들한테 좀 숨통을 틔워주는 것, 소통의 숨통을 틔워주는 건 좀 반길만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보안에 대한 부분은 좀 잘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방부 강정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